안녕하세요. 문제집 94쪽 펴보시죠. 테마 기출문제집 94쪽 펴시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4장에서 90%가 나와요. 4장에서 즉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1장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이런 걸 주로 물어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그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96페이지를 펴보세요. 지금 봤더니 제1장 제3조 봤더니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몇 개 있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2개. 뭐뭐? 그건 등기 원인이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과 그리고 권리에 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보지 않았어. 벌써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표시 등기라고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등기에 추정력이 미치지 않지. 우리가 배운 본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에만 미치잖아. 여기에 소유권 등기, 소지지전 여기 나오네. 소지지전, 저당권, 권리 등기,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게 이렇게 등기할 수 있고 그것에 처분 제한이나 소멸에 관해서도 등기할 수도 있고 적어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외워줘야 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외워보는 소지지전, 네, 저권 채임 그리고 이런 권리에 보설이 변소처 들어봤지? 그리고 이걸 목적으로 가등기할 수 있잖아요. 안 써도 돼. 그런 거 이제 와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틀려버려. 틀려버리라고. 그럼 우리는 어디 봐 29번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등기할 수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없는 거. 이제 20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 성립할 수 있어? 우리 민법에서 만약에 1번 봐. 그러면 지상권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을구에 이렇게 지상권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한다면 순위번호를 만들어 가지번호를 만들어 이게 근저당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부기등기라고 하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은 부기. 그러면 지상권과 근저당권 사이에 혼동이 생길 수 있어? 혼동은 다 해봐요. 주와 부가 동일인이 되면 혼동이라고 하지 않았어. 주와 부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그러면 지상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어느 것이 죽어?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죽잖아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 자가 따라서 다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된다. 1번에서 혼동이 일어나. 거기다 1번에다가 혼동 생기면 이렇게 써봐. 혼동. 그래서 1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여기 근저당권 성립할 수 있어요? 있지. 2번 또 많이 해서 합유 나오지? 합유는 지분이 등기가 돼야 안 돼. 합유 지분을 목적으로 뭐 소유권이나 처분 제한 등기 된다고 안 된다고. 2번이 틀렸잖아요, 이거. 합유 지분에다 몇 줄 것이고 합유 지분 부산 갔다 온 놈. 합유 지분 등기해 안 해? 언제 지금 금방 했지? 그때 자네 안 들었잖아. 합유 지분은 지분 등기 안 된다. 왜냐하면 어째서 지분 등기가 안 된다고? 합유 지분은 처분 자유가 없으니까. 처분 못하니까. 처분 못해?
그러므로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되는데 여봐. 합유 지분은 처분이 안 되는데 처분 헌해 못 헌해 제한 등기하는 게 이상하잖아. 여기 처분 제한 등기 여기 소유권의 내용 중에 공유, 합유, 통유 있는데 여기에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므로 처분 제한 등기 목적이 될 수 없다. 3번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그러면 자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할 수 있고 4번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어?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을 가압류했다면 주여 부여 주등기 부기등기 소주 외부 이렇게 외워. 그래서 거기다가 4번에다가 소주 외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이므로 부기등기. 5번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지? 소주 외부 소주 외부. 그래서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해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등기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등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 아마 사실 등기 또 하나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 이 토지에 뭐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 지목 이런 것들을 등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등기. 사실관계는 어디에다 기재한다고 배웠어? 표제부 맞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갑구나 을구. 그래서 그 등기의 종류에는 권리 등기, 사실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했을 때 최종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등기를 종국 등기라고 그래. 이와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효력이 안 생기고 미리 하는 등기를 예비 등기라고 하잖아. 그다음에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있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종국 등기에는 소유권 등기가 있지? 배워요. 소유권. 아까 배우다 지지 이전,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아까 임차권에다가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었어, 없었어? 또 다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지. 소유권에다가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어? 있다니까 소유권에도 여기 여기 저당권에다가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저당권에다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냐고. 가등기에다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어? 다 있어. 가등기에다가 처분 제한 등기 할 수 있어요? 있어. 소유권, 소유권의 종류에는 외워본다.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 외워봐요. 매매, 수용, 진정명의 회복, 상속, 유증, 환매, 신탁. 그럼 환매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환매는 생각 좀 해봐 이제. 환매는 혼자 가면 안 받아줘. 신탁은 단독이야, 공동이야? 진정명의 회복은 진정명의 회복은 무효등기 명의인 있어 없어? 진정 소유자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셔 는 거지? 그러면 단독이요, 공동이요? 공동. 근데 판결에 의한 경우는 단독 신청이라는 것이야. 매매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준혁이. 수용은 하나 맞췄어. 상속은 단독. 유증은 현주. 그렇게 하나 외워. 사실 유증은 공동이다 이렇게 외워 하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궁극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등기라고 해서 기입 등기라고 하기도 하고 궁극 등기라고 하지. 근데 이제 저게 불일치돼서 등기부에 기재했는데 불일치되었다고. 그럼 처음부터 불일치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나중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 전부가 불일치인데 그러면 처음에 기재했던 내용과 전부가 불일치되면 그냥 무슨 등기를 해?
전부가 불일치되면 변경등기. 자, 막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변경등기. 말소등기잖아. 전부가 불일치되면 무슨 등기? 일부가 불일치되면 처음부터 잘못 등기되었다면 경정등기. 나중에 잘못되었다면 변경등기 하잖아. 긍정등기, 변경등기. 그다음에 전부가 불일치되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 말소등기잖아. 맞지? 그다음에 말소등기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면 말소회복등기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건물이 멸실되면 말소등기가 잘못됐을 때는 말소회복등기. 말소등기가 잘못됐을 때 말소등기에 말소를 하는 게 아니고 말소등기 회복등기를 해야지. 건물이 멸실되면 무슨 등기를 해? 멸실등기. 일부가 멸실되면 변경등기. 전부가 멸실되면 이제 멸실등기 해야지.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등기. 이런 것들을 후발적으로 잘못. 등기의 종류. 여러분들 교재 94페이지를 봐. 페이지에 위에서 박스 보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 나오죠. 거기에 뭐 신청이다, 촉탁이다, 직권이다, 명령이다 하면 다 있고, 공시 대상을 봐. 공시 대상 여러분들 사실관계를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실관계는 어디에다 등기를 해? 부동산 표제부.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우리 등기법 민법 배울 때 민법 시간에 본등기의 추정력 배우지 않았어. 등기는 잘 되었을 것이다, 잘못되었을 것이다. 그 본등기의 추정력은 표제부에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표제부는 사실만 기재하는 거니까. 표제부는 사실, 만약에 땅이 2평인데 1평으로 되었다면 1평이 유효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어? 그냥 2평으로 다시 변경 등기해야지. 사실관계는 표제부에 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추정력은 어디에나만 적용돼? 권리에만. 권리는 아마 유효일 것이다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는 한번 외워본다. 기입등기, 그리고 종국적인 효력이 생겼느냐에 관하여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막 있지? 그 다음에 등기부의 형식으로는 부등기, 부기등기는 다 배웠어. 다시 한번 소주, 외부. 그 다음에 여기 등기의 효력으로 종국적으로 효력이 생기면 종국등기, 그리고 나중에 효력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등기를 거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예비등기. 예비등기의 대표적인 게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1번 문제 풀어보자. 등기제도 94페이지 쭉 한번 풀어봐.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모르는 것만 왼쪽에다 물음표 오고 한 번 더 보는 거고, 볼 필요 없는 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공부량을 좀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1번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거. 등기부가 종이로 되어 있고, 내 강화 할아버지들한테 통하는 얘기잖아. 등기부, 전산 처리에 의해서 편성된 조직을 등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펜으로 쓰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처리된 전산 처리된 그런 정보를 등기부라고 해요. 이제 등기부는 어디에 있어? 컴퓨터에 있는 거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이해 갔나? 1번 봐.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 밑줄 그어봐.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
그러면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는 여기에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한동 건물 표제부도 있지. 한동 건물 표제부, 일동 건물 표제부. 그리고 이제 1층 전유 부분 표제부도 있나? 1층 전유 부분 표제부도 있고, 그다음에 갑구 있어 없어요? 을구는 2층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있지? 그럼 어느 것이 1등기 기록이야? 요것만 기어 전부 다요. 전부 다를 한 등기 기록으로 본다.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토지 등기부는 들어가 안 들어가? 토지 등기부는 따로 있잖아.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니까 1번 이어치고, 2번 법률에, 자 2번 읽어본다. 시작. 맞아? 그래서 등기가 하려거든 반드시 직권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어? 직권은 절대 애초부터는 없어. 그래서 어떤 등기가 신청이 되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보정하기 위해서 직권 등기하거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거지. 반드시 에어본다 신청, 촉탁. 그래서 관공서에서 하는 신청을 촉탁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당사자가 하는 것을 신청이라고 그러니까 등기가 개시되려거든 1번 반드시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맞아? 그럼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직권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직권은 여기서 생겨. 여기서 후속 전제 조치로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기재하려고 봤더니 전제 조치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면 그때 직권. 그리고 완료되었는데 필요 없는 등기잖아요. 부도 등기 이런 걸 그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따라서 등기가 개시되려거든 신청이나 촉탁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맞지. 야,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가? 그런 거 없어. 명령은 거기서 되는다. 이의 신청에서. 명령은 어느 단계?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명령 등기가 이루어져. 신청 단계에서 쭉 와서 명령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3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에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다. 맞고 3번.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실제 내용과 맞는지를 실제 도래미 심사 권한, 실질적 심사 권한 없지. 그래서 3번 없다 맞네. 이 3번은 뭘 물어보냐면 등기관에게는 그냥 일정 요건 갖추면 등기해서 끝내야지 그 등기가 실제 원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거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은 뭘 물어보냐면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4번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그 법률의 규정에다 몇 줄 긋고 형수상경 취했다 그 말이야. 법률의 규정에다 몇 줄 긋고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했다.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 5번에다가 뭐라 써냐면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 공신력이 없다. 자, 100페이지로 가봐. 원래 나는 이런 거 하지도 않는데 이제 그냥 해주는 거야. 마지막 쭉 정리해 주려고. 100페이지 갔더니 31번 나오죠? 등기의 효력 나오나요? 거기다 메모해요. 거기다. 등기의 효력에다가 등기가 격료가 되면 오른쪽에 본등기의 효력이겠어. 본등기의 효력에 우리 본등기의 효력에는 추정력이 있었다 배웠나? 본등기의 효력에는 메모해버려 한 줄로. 검순이가 그렇지. 검순이가 뭘 먹고? 술 먹고
먹고 뭔 짓 했어? 대변 봤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본등기의 효력이 이런 얘기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점유적 효력이 뭐냐면 이 점유적 효력이 무슨 뜻이냐면 알아들 때가 됐어.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되어 있을 때는 몇 년 점유? 10년. 등기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등기되어 있으면 10년만 점유해. 그래서 등기 안 된 상태에서 20년이고 등기된 상태에서는 10년이니까 등기가 10년 점유한 셈이다 그 말이야. 거기서 점유적 효력이라고 그래. 등기는 점유한 셈이다. 이걸 점유적 효력이라고 한다고. 다 들었나? 그다음에 순위는 순자가 뭐냐면 순위는 본등기의 순위는 뭐 같은 구에서는 갓순 순위번호에 의한다. 결구에서는 그런 거예요. 순위의 효력이다 이게. 등기가 되면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어떤 등기가 1번 자백에서 2번 소유권 이전되었는데 이 매매 등기가 매매를 했는데 소유자가 뭘 이렇게 등기가 되었는데 무효등기야. 무효등기. 그러면 갑이 무효등기 경우 배워본다. 형수님이 환경에서 취했다. 그러니까 무효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돌아와. 당연히 돌아와 있어. 당연히 돌아와 있지 지금. 그럼 갑이 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3번 갑이 경에게 매매계약을 해서 3번 소유권 이전 경 2번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소유권이 지금 갑으로부터 넘어갔으니까 2번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등기는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또 다른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잖아.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후등기 저지력. 따라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병에게 새로운 소유권 등기가 되려거든. 이걸 그대로 놔둬야 돼. 제거해야 돼. 말소해야 되잖아. 이걸. 이런 걸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럼 추는 뭐겠어 이제? 본등기에는 권리는 유효일 것이다. 추정력.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에는 대항력이 있나? 그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본등기 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 변동적 효력이 생기잖아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생기는데 꼭 물어보는 게 본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주는 효력을 본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주는 효력 공신력이라고 그러지? 공신력은 없다 이렇게 배우잖아. 공신력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책에 80 문제집 94페이지로 되돌아가 봐. 94페이지 1번 봐. 5번 94페이지 아까 5번 하다 간 거지? 질문 5번.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록을 이제 둥그림처럼 믿고 94페이지에 질문 5번 94페이지에 테마 아니 94페이지 표 옛날 거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찢어버려 옛날 거. 잘 찾아봐. 28번 그 근처에 찾아봐. 거기다 거기 맨 앞에 5번 찾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매수인이 등기의 기록을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다가 동그라미 믿고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믿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요걸 말한다고. 공신력이 없다. 믿고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주는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이제 봐.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지? 이런 효력이 없지. 그러니까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 전에는 어떤 효력도 없다 이렇게 보자. 그럼 본등기 하면 이제 권리 변동은 언제 생겨? 본등기 했을 때부터. 그리고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한대로 보존된다. 그걸 배우잖아. 이만. 그냥 또 모르겠어 말아버려. 자,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100페이지로 가 31번. 100페이지에 등기의 효력 1번 나오지? 그럼 이제 아까 이 등기는 본등기를 가르칠 거라고. 요거는 점순이가 후추 먹고 대변 봤다. 그러면 등기에는 권리 변동의 등기에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어 없어? 있지. 없다 틀리지 않았어. 1번. 이걸 물어봤어. 권리 변동 효력이 있다. 2번.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대항력.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거기는 무슨 등기야 지금? 소유권이 중요해? 이전 등기가 중요해? 이전 등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걸 중요한 게 여러분 본등기 추정력에서 자 여기다가 본등기 추정력에서 이렇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쳐놓고 써봐. 허보사 증명시, 허보사 입증시 깨진다. 요 말 아시겠어? 그러니까 보존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 등기를 명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되고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해야지. 추정력은 동그라미 쳐놓고 누구에게나 주장한다. 추정력은 1번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것이 등기 점유적 효력에다가 오른쪽에 메모에 등기부 취득쇼 이렇게 써봐. 점유적 효력에다가 등기부 취득쇼. 그다음 미음번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다음에 등기에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저거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는 거야. 문제 1번. 오른쪽에 유사 문제 보자. 등기에 뭐? 추정력. 그럼 여기는 민법에서 나오니까 한번 보자는 거야. 민법에서.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 101페이지 1번.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실자가 사실관계, 체가 권리관계.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등기 원인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말과 같아요. 2번. 입증 책임은 자,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란 본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는 유효일 것이다. 그러니까 유효일 것이다 그랬으니까는 그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무효 사실을 증명해야지. 2번. 입증 책임은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즉 추정을 다투는 자가 주정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있다. 맞지? 자, 여기는 2번은 그냥 외우면 돼. 등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본등기의 추정력 나오면 등기는 유효일 것이다 하면 되잖아. 3번. 담보물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4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등기 신청서에 서면도 첨부해야 안 해? 그지?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뒤에는 틀렸네. 근데 여러분들 봐. 거기다가 서면을 첨부함으로 그랬으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 그리고 등기 원인도 기재해야 안 해? 그러니까 등기된 내용만 진짜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지. 그러나 거기 뒤에 부동산 표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돼야 안 돼. 거기서 틀린 거야 이게. 추정력은 권리 등기에만 적용되는 거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은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앞으로 가. 95페이지. 95페이지에 유사 문제. 부동산 등기라 하면 부동산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응? 요? 아유, 근데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관이 전산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1번 봐. 이제 메모예요. 부동산 등기란 써.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합법상의 법률 행위를 말하는. 어디가 틀렸어? 그냥 등기는 사실행위야, 사실행위. 법률행위요, 사실행위요. 그냥 기재하는 거지. 등기는 의사표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는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것이고 합법상의 법률행위다 하면 틀려. 등기는 여기 써 있잖아 이거. 등기관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하고 처리하는 행위.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지.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처리하는 거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입력하고 처리하는 것은 법률행위요, 사실행위요. 그래,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등기관의 사실행위다 이렇게. 2번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동그라미 쳐. 전부, 일부 멸실. 그러면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하여진 등기는 등기 배웠지? 그래서 등기의 종류에는 이렇게 멸실 등기가 있는데 전부 멸실되고 일부 멸실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멸실은 멸실 등기요, 변경 등기야. 이 변경 등기 해야지. 전부 멸실은 멸실 등기지. 전부 멸실하면 멸실 등기. 맞아?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 여러분 일부 그러면 변경이야. 그냥 일부 그러면 변경. 그래서 2번 부동산의 전부 일부가 멸실하여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하여지는 등기가 바로 틀렸지?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 일부가 멸실되면 변경 등기 이렇게 하라는 거지. 3번 읽어본다. 시작.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만 3장을 보면 등기부라는 것이 3장에 기재되어 있거든. 3장 제15조에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 그건 물적 편성주의는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 기록이 등기부가 하나 있다 그 말이야.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리고 표시에 관한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 어디에다가? 표제부. 권리에 관한 사항 중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 이렇게 돼. 그다음에 4번.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다 동그라미 쳐 판례. 판례에다 보면 동그라미 쳐야 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지. 근데 판례는 인정을 해 안 해? 하잖아. 그래서 틀렸다.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는 밑줄 그으셔봐. 판례에다 밑줄 그으시고 판례에다 밑줄 그고 비교해 놓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을 해. 금지가 돼. 그러지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두잖아.
그럼 여기 금지 규정은 중간등록때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었어, 효력 규정이었어. 그러므로 단속 규정이므로 중간등록 등기했으면 유효라는 거지. 준혁이, 이준혁, 단속 규정 한번 외워본다. 부지기 외웠어. 부지기가 부전을 생략하고 전매했다 해버려. 부지기가 무엇을 생략하고 부전, 다시 무어가 전매, 생략, 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등기 사무는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주사보 중에서 9급 시험 들어가면 법원 주사보야. 그 다음에 7급이 되면 법원 주사 이렇게 돼. 그러니까 법원 주사 하면 이름을 보니까 주사 그랬더니 좀 급수가 낮은 것 같지? 높은 거예요 그거. 등기관은 그 중에서 등기관이 하나 일을 처리하는데 등기관은 대법원장이 관여하겠냐? 누가 관여하겠어? 게다가 대법원장 밑에다가 써놓으면 돼. 지방법원장 이렇게 써놓으면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 누가 지정한다고? 지방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밑에다가 다 그 지원인 밑에 등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화 등기소 있어 없어? 강화 등기소 있지. 강화. 그럼 그 강화 등기관 있겠지? 누가 지정해? 누가? 그럼 인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는 거예요. 인천 지방법원장이. 95페이지에 네모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네모의 단어에 들어갈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사고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일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경정등기, 경정등기라고 한다. 맞아? 이는 불일치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일부만을 보정하는 무슨 등기? 경정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나중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해? 전부 불일치 그럼 말소등기.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는 일부 멸실이지? 멸실등기야 변경등기야? 변경등기.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다 맞추겠네 이렇게. 한 장 넘겨. 96페이지에 등기의 대상 나오나요? 그래서 등기의 대상이 나오면 여기서 등기의 대상 나오면 등기 신청이 가능한 물건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요. 등기 능력이 있다. 해봐. 한번 읽어본다. 신청 적격, 신청 능력, 등기 능력. 이 세 가지 구별해야 돼. 등기 능력이란 등기 가능한 부동산을 등기 능력이야. 지금 거기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물어본 게 아니고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를 물어봤지. 왼쪽에는 그럼 이제 오른쪽을 봐. 97페이지에 97페이지 봤더니 밑에 제목을 보니까 무슨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 등기 네모쳐. 등기 능력이 뭔지. 등기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 등기가 가능한 토지를 묻는 거야. 건물을. 우리는 등기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아니야?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 이해 가셔요? 하셨나? 등기 능력. 이제 이 능력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 있네. 등기 능력이란 등기가 가능한 토지나 건물을 가리켜. 그래서 외워버린다. 천도제. 이 천도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하천.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가 가능한데 밑에 여러분 하천 알지? 그 하천에다가 그
그 하천에다가 용익권 설정이 가능해. 소유권과 저당권만 가능해. 하천법상. 하천법상 하천은 거기다가 용익물권은 안 되고 수저만 가능하다. 도로. 그다음에 방조제 아시지? 그래서 등기할 수 있어. 방조제는. 여러분 방조제. 그러면 공유 수면하에 바다 밑에 땅은 물건이 아니잖아. 등기 안 되지. 그다음에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이런 것들은 부동산 일부로 봐버려. 방조제의 부대 시설물인 배수, 불 빼고 하는 문 있잖아요. 그런 건 등기할 수가 없어. 그냥 방조제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어? 여기 첨도제 외우잖아요. 첨도제. 주유소 위에 있는 뭐 캐노피 안 되지. 그다음에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도 안 돼. 취의장으로 등록된 해양장, 정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은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붕이 있으면 돼버려. 보면 정량, 경량, 철골조, 패널 알잖아. 판넬로 지은 건물에 지붕이 있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붕. 이런 것들 지붕이 있냐 없냐 보시고, 그다음에 동지계량 시설, 방수문, 컨테이너 건물 다 아니야. 이런 것들.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설 건축물, 지붕이 없는 5개 수용량 양은양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라도 되는 것이 온실용. 어디 있어? 온실용. 여기 있네.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온실. 그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도 되고, 사이로 아시지? 큰 탱크, 저기 기름 이렇게 저장하는 탱크. 기각 비석 위에다가 건물 지어놓은 거. 그리고 조족조 뭔 줄 알아? 벽돌로 지은 걸 조족조라고 그래. 벽돌로 쌓아놓은 건물 조족조. 거기에 못이 있으면 개봉. 그다음에 개방형 축사 있죠? 개방형 축사는 그 광우병 사태 났을 때 막 소 키우는 사람 다 죽었어. 근데 특별법에 의해서 융자전 받아 살아나라고 한 제도가 개방형 축사도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할 수 있고, 여기 계약상 공용부분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지. 1번 등기 능력이 있는 건 나오나? 1번 조립식 판넬 구조 건축물은 돼 안 돼? 만약에 그러면 판넬 나오면 지붕 있냐 보는 거예요. 그냥 지붕 없으면 등기할 수 없고,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있지? 컨테이너에다가 슬레이트 지붕 이렇게 쌓아놨대. 그다음에 호텔로 수선이 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안반으로 견고하게 고정된 앙카 있잖아. 고정된 그런 폐유 조선은 된다고 안 된다고. 폐유 조선. 해상 관광 호텔용 선박 있지?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캐노피도 안 되고, 옥외 풀장도 돼 안 돼. 이렇게 외워봐요. 천도제, 유류 저장 탱크, 사이로. 건축물이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야. 농업용 온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있고, 개방용 축사. 규약상 공용 부분은 무슨 등기를 한다고 그래서 규약 공용 부분은 우리 보존 등기 하는 거죠. 2번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22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내고 나서 예약에 따라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되면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하천법상 하천 나왔지? 여기는 도제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 하천법상 하천은 용익권 등기는 안 되고 소전은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니은번에다 별표해놔. 그 다음에 공작물 대장에 등록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어. 이런 건. 그 다음에
우리 니을 번 그건 좀 기억해야 돼. 주의토지 통행권은 밑줄을 그시고 상린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상린권은. 그다음에 니은번 한 필의 토지 일부 우리는 자 여기보다 일부에는 소유자 없다. 일부를 목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 지상권은 있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틀렸지. 그다음에 분양 아파트 분양 약관의 전매 특약 등기는 할 수 약관에다가 일정 기간 전매하지 못한 특약은 등기할 수 있어? 그 특약은 아무 때나 등기하는 게 아니야. 그 특약은 환매 특약이나 공유물 분할 특약과 같이 민법에 있는 것만 특약에다 동그라미 쳐. 특약에다가 민법에 있어야만 등기. 특약은 노건하고 특약 한다고 해서 다 부기 등기하는 게 아니야. 환매 특약이나 아니면 권리 소멸 약정 있지? 그런 것만 등기하는 거야. 써봐 이게 약정에다가 환매 특약. 그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 그런 건 등기할 수 있지. 3번 공동소유. 모른 거.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 3가지 있나요? 공유, 합유, 총유 3가지가 있는데 여기 봐. 특례법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뭐야? 외워봐. 천도제, 누리온실, 개방령 축사 꼭 외워야 돼. 그다음에 일부 전부 뭐 공유와 합의에서 합유는 조합원들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것이니 분할이 안 되고 지분 처분이 안 되잖아. 지분은 있어 없어? 있는데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 그러면 합유자 한 사람이 지분을 팔면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 헐수는 생각을 해.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되니까 합유자 한 사람이 지분을 다른 사람이 팔았잖아. 그럼 지분 이전 등기 하면 안 되고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 지분을 팔고 가면 지분 이전 등기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야. 그러나 공유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지.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등기하잖아. 소유권 일부 이전. 그다음에 합유는 지분이 등기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제한 등기가 안 되잖아. 그다음에 지분이 변경되면 무슨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 그다음에 공유는 상속이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합유는 상속이 안 돼. 그다음에 여기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생각을 해. 내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나는 권리를 상실하지.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 비율대로 공유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와 권리를 함으로써 잃는 자와 취득하는 자가 있잖아요. 권리자 의무자 있어 없어? 있으니까 공동 신청이지 이런 게. 지분을 포기하면 공동 신청이야 이거. 그럼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이전 등기요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 그래서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합유 지분 이전 등기나 합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나 합유 지분을 처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거 할 수 없어. 처분이 안 되니까. 합유자 한 사람이 죽으면 합유자 한 사람이 지분 이전 등기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합유 지분이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만 하는 거야. 맞아? 어쨌든 합유는 어떤 상황이 변하면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를 해.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원이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면 합유 아니야. 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 없어? 등기 명의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등기해 조합은?
조합 이름으로, 합의자 이름으로. 아니, 조합은 등기를 못 얻다니까, 조합 명의로. 조합 명의로 등기 못 얻다 보니까 다시 합의자 이름으로. 합의 그리고 합의자를 등기하잖아. 합의자. 지분은 등기 안 해. 그다음에 공유해서 합의가 되거나 합의해서 공유가 되면 그냥 변경 등기를 해. 다시 한다. 공유해서 합의. 합의해서 공유. 변경 등기를 해. 왜냐하면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럼 공유나 합의해서 총유가 되면 이제 총유는 지분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는 단체 명의로 지분을 다 넘겨주어 버려야지. 그래서 무슨 등기를 해? 이전 등기. 내 지분을 동중에게 넘겨버렸다니까. 그럼 총유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 합유나 공유에서는 지분이 있었지.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합유자들이 총유로 만들어버리면 지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등기를 해? 이전 등기. 그러면 문제 3번 보자. 공동소유 29회 공동소유의 설명으로 옳다. 합유 등기에는 지분을 표시해야 안 해.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고 2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끝에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잖아요. 여러분 농취증은 언제 필요하다면 법률행위로 인한 법농 취득이 아니고 법농 취득 시,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 취득 시에 농취증이 필요해. 맞나? 여러분들 취득 시에. 그럼 공유물 분할은 취득한 것을 분할할 뿐 아니야. 공유물 분할은 취득이요 아니요? 취득한 것을 가르잖아 그거. 분할이 취득이 아니므로 농취증 필요 없다. 메모해버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이다. 꼭 기억해야 돼.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 2번 보자.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밑줄 그으셔. 공유물 분할은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취득이요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아니므로 농취증 필요 없다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1위는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존 등기다. 우리는 보존 등기만 나오면 외워본다. 보상은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나오면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봐.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에 의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신청할 수는 없어. 보존 등기는 상속 등기는 자 외워본다. 보상은 전부에 대해서 꼭 외워버려.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1인이 전원 명의로 해야 돼. 전원 명의로. 아니면 전원이 전원 명의로.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를 할 수 없어. 외울 것 없어. 외워본다. 보상은 전부에 대해서. 그 다음 여기 가등기에서 본등기 오면 가등기 권리자가 지금 갑의 토지에 대해서 A와 B가 이렇게 매매 예약을 한 거야. 예약을.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거든.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이전 등기 할 때는 지금 외워본다. 보상은 전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등기 자체는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안 되니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본등기 했겠지. 가등기 권리자가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자기 지분만 이전해 와야 돼. 남의 지분도 함께 이전해 와야 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는 자기 지분만 해와야 돼. 남의 지분도 해올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 어째서? 남의 지분을 해오는 것은 봐. 가등기와 본등기는 자기 지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어째서 그럴까? 그래, 가등기 공유에서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거 외워. 공유에서 공유자 1인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럼 딱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유증은 이 값이 계산이 이렇게 A, 토지 B, C 이렇게 있어. 값이 A 토지를 을에게 증여한다. 이것은 A 토지만 증여한다고 했지? 특정 유증이라고 그래. 그런데 값이 A, B, C 세 토지 중 20%를 을에게 증여하겠다. 이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포괄유증은 지분이야, 지분. 지분을 넘기는 거다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포괄유증은 지분을 넘긴다. 그러니까 포괄유증은 지분을 넘기는 것이므로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해야지 남의 지분까지 본등기 할 수는 없어. 포괄수증자도. 여러분들, 포괄수증자도 지분을 넘겨받는 거지. 공유자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포괄유증 등기하면 안 되잖아. 자기 지분만 등기해야 한다니까. 머릿속에 이거 못 외운다 저거. 포괄유증은 부동산 여러 개를 지분 비율대로 유증받은 거죠. 지분 비율대로. 그냥 포괄유증은 지분이 존재해 안 해. 그러면 끝났잖아. 다른 사람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것도 지분이라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럼 남의 지분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남의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일부만 보존등기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지분까지 같이 신청해 주는 것 뿐이지 그거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보존등기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지. 됐나? 포괄유증은 통째로 다 받는 거예요. 지분 비율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배울 때 배우지 않았어. 가불병이 답이 5분의 3, 답이 5분의 3, 5분의 2, 을이 5분의 1을 갖고 있을 때 병이 5분의 1을 갖고 있을 때 A가 침해했어. A가. 그럼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이왕에 청구하는 소송 제기할 때 다른 사람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이왕에 하는 넘어가 안 된다니까. 이왕에 하는 넘어가 해서 패소 받으면 어떡할래? 이왕에 하는 넘어가 패소 오면.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남의 지분까지 제기하는 것이야. 자기 지분만 제기하는 것이야. 꼭 이해해야 돼. 그래서 부당이 되게 손해배상도 자기 집만, 불청도 자기 집만 한 거라고. 다른 사람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문제가 이제 다. 포괄 수증자, 포괄 유증을 받은 포괄 수증자 중 일부가 전원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하지? 그럼 다른 사람 지분을 주장하는 거라니까. 포괄 수증자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여기 이전 등기요, 보존 등기요. 그럼 포괄 수증자는 보존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할 수 있잖아. 보존 등기는 어차피 보상은 전원 명의로 해결돼. 문제 보자. 3번에 3번까지 한 거야. 미등기 부동산 그리고 거기다 보존 등기 나오지? 보존 등기는 자 여러분들 보상은 전부에 대해서 3번 틀렸고 4번 답의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 공유 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넘길 때 4분의 3 중 절반이 답의 4분의 3 중 절반을 넘긴대. 그러면 절반이 8분의 3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4분의 3의 절반이 8분의 3 이렇게 기재하는 거예요.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넘기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 중
4분의 3 중 일부 2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재해야 돼? 8분의 3이라고 기록해야 된다. 5번 법인 아닌 사단 밑줄 그으셔봐. 법인 아닌 사단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끝에 봐.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 나오나? 사단 사원총회 증명은 비법인 사단이 총회의 결의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등기 의무자일 때래. 등기 권리자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 그러므로 거기다가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사단과 B의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출해야 된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의무자로서 넘기는 거지. 의무자요, 권리자요. 5번은 의무자니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돼. 여기는 의무자이니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일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일 때만 당연히 등기빌 정보도 넘길 것이고 그리고 사원총회 결의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총회의 결의는 언제 제출한다고? 의무자로서. 4번 합유등기.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이야.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맞지? 2번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 이름을 쓰지 지분 비율은 기록이 돼야 안 돼. 2번이 틀렸네. 어째서 지분이 등기 안 된다고 그랬다? 처분을 못하니까. 3번 2인의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단존 합유자는 그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해. 항상 합유 나오면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 4번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처분했다면 지분 이전 등기요, 변경 등기요. 합유 나오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지분을 등기 안 하잖아. 지분을 등기 안 하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합유 명인 변경 등기. 2번과 같이 해야 돼요. 5번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 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네? 변경 등기해야 된다. 5분간 휴식.